안녕하세요. 고세마 큐레이터 전지호입니다. 어느덧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 3주차까지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4주차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3주차 강의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반신반의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오늘도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볼 건데요. 1차 시 주제 강의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태도가 전부다. 생각을 지배하라 라는 성공학 강의 2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시 주제 강의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김현정 교수님의 태도가 전부다. 생각을 지배하라 라는 성공학 강의 2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시에는 여러분보다 먼저 세일즈 마스터가 되신 선배 사업자들이 전해주는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3차 시 강의는 애터미 최고 성공자이신 임페리얼 마스터분들이 전해드리는 성공의 첫 단계, 세일즈 마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리더십 이론 중에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자기 자신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조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리딩하는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 셀프 리더십에서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장애적 사고와 기획적 사고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할 때 그것이 만만한 것일 리는 없겠죠.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리스크를 안아야 하고 하지 않았던 방식을 시도해야 하고 더 큰 용기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풋을 바꾸지 않고 아웃풋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저런 거는 일반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저 성공은 저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아마 부정을 했기 때문일 거야. 하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대방의 성공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도를 하지 않거나 성공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런 것을 장애적 사고라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런 장애적 사고는요, 지금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발전에는 역효과를 가지고 오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것을 기획적 사고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과거의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한지 지름길이나 우회길은 없는지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빠르게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낼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던 크고 작은 장애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만 성공의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질투하거나 평가절하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좋은 성공을 누려보지 못한 딱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못했다가가 아니라 누군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1마일 달리기 이런 종목이 있었대요. 여기서 4분의 벽은 사람들이 굉장히 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마일을 4분 안에 들어오려면 심장이 터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막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이 4분의 한계를 깹니다. 세계가 놀랐죠. 그런데 그 이후 그 해에만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이 4분대의 기록을 깹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처음으로 깨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 깨는 기록이다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저 기록을 깰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소하지만 큰 결과는 작은 태도에서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먹혔고 이것이 부족했으니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보자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쉬운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니 놀랍고 좌절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동기가 떨어질 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본전 생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요,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성공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끈기는 끈기 자체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허하게 끈기를 가져라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전 생각이 날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안 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 가볍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이 크고 아름답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인풋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심사숙고가 빠른 결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혁신을 중시하는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하고 빨리 망해서 빨리 다시 하자,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크게든 작게든 실천에 옮기면서 최적의 방안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으셔요. 일은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중요한 것을 이루는 데에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큰 도전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뇌는 도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장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셀프 토크를 하면 좋습니다. 나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거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면 됩니다. 저는 살면서 참 많은 크고 작은 도전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공의 경험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쫄리죠.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김현정이야. 이렇게 소리내서 외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한때 유명했던 이론인데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로 폄하되면서 사라지긴 했지만 유용한 방법은 파워 포스처를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힘 있는 몸동작 말이죠. 그러니까 허리에 손을 얹고 아래턱을 탁 올리면서 나 김현정이야 를 외치면 좀 덜 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셀프 토크로 스스로의 태도를 쉐이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현대심리학이 태동할 때에는 프로이드와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병리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에 심리학이 많이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인간은 그렇게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문 분야로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간의 긍정적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긍정심리학입니다. 우울증 연구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필두로 이 분야를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성장시켰어요. 학습된 무기력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고 굉장히 큰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개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세 무리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의 개가 한 방에 갇혔는데 바닥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전기를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무리는 그런 스위치가 없이 계속 전기 자극을 받는 그런 방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무리는 아무런 전기 자극을 주지 않았어요. 이 개들을 새로운 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방은 절반은 전기 자극이 있고 절반은 전기 자극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전기 스위치가 있던 방에 전기 스위치를 껐던 경험이 있는 개들은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자극이 없는 곳으로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진 개들은 그 방에서 대피의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마리 중 2마리의 개만이 대피를 했대요. 전기 자극이 없던 방에 있던 개들도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개들은 다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오더라도 통제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 개념으로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피를 하지 못했던 8마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대피를 했던 2마리 말이죠. 얘네들은 뭘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람을 더욱 성공적으로 평범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과학 등이 발달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들을 밝혀냅니다. 사실 우리가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화의 역사와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10만 년의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적응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중추에는 뇌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지구상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유리했을 겁니다. 예일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70%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아야 30% 정도의 상황에서 평온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는 뜻이죠.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30%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조금 더 확장하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들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먹고 자는 것과 같이 이런 중요한 것들이 생활 관리가 안 되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긍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매우 행복한 사람들, 삶의 만족도 상위 10%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유일한 공통 특징은 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사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사교성을 잃게 되면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뇌와 호르몬, 즉 나의 몸과 생활을 통제함으로써 행복도를 높이고 긍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큰 성공을 거두고 또 그런 목표를 이루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코칭을 하는 동안에 생활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엔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뭐 8시에 자서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는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거나 식이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육식을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뭐 아침에 채소나 과일 위주로 뭐 매일 이렇게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하는 것들이 뭐 귀찮았었는데 억지로라도 주 3회 이상 뭐 헬스장에 간다 아니면은 주변 공원이라도 산책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식이 조절도 중요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장이 깨끗하게 잘 작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먹는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채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름기가 많거나 아니면은 정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3회에 30분 이상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사든지 굉장히 권장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연구에 의하면요. 주 3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경증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약만큼의 그 효과를 그 걷기를 통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면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숙면을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러려면 그 떨어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과도하게 식욕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비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생활이 관리가 되어야지 긍정적인 생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만약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를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나 이게 흥분과 각성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뭐 근육에 폭발적인 힘이 필요할 때 운동선수들이 많이 맞죠.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호랑이 나타나면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호랑이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랑 똑같이 내 몸이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무서워하면서 달달달달 떠는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더욱 부정적이 되고 사람이 몸도 아프고 그리고 또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히 털고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과도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상황을 스트레스 관리를 해가면서 내가 견딜 것인지 아니면은 탈피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성을 높여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남을 돕는 행위는 진짜 긍정성을 엄청나게 높여줘요. 헬퍼스 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남을 돕게 되면 심리적 포만감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긍정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협동, 그리고 고객을 위한 행동이 다 이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행동 전략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긍정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이런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면 또 여러분들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겠죠. 나의 호르몬의 상태가 좋아지면 나의 생각도 긍정적이 됩니다. 몸에 활력이 생겨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